제목 백지 앞에서.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거의 하얗게 글이 표지 제목 자체가 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느낌이 나는 책이고, 작가 최은영 작가, 이분이고요. 이분의 그동안 책 대표작 쇼코의 미소, 내게 무해한 사람, 그 여름 등등이 있습니다. 총평으로는 이 에세이는 내면 탐구, 작가 본인의 내면 탐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지 앞에서 데뷔 13년 만에 처음으로 낸 산문집. 그동안은 소설만 냈는데 이번은 처음 비소설 에세이였습니다. 버려진 일기장에서, 백지 앞에서, 나의 모든 것 등등이 있고요. 2024년 가을부터 2025년까지 새로 쓴 6편의 원고에 이전에 발표했던 4편의 원고를 고치고 더해서 완성한 글이라고 합니다. 지필 배경, 당신이 더는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기분과 못생겼다는 느낌이었고,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174, 517 세 부분 썼다. 12.3 내란 사태를 지나면서 다시 읽은 이야기도 포함했다. 꽤 특정한 한 시점, 작가에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동이 있던 시기였다는 걸 읽고 나면 알 수 있죠. 초심자가 되는 마음을 고백하고, 이건 백지 앞에서는 작가로서의 이야기, 소설가로서의 이야기였고, 유기 불안, 외모 강박, 이런 얘기를 또 쓰고 있습니다. 제 소감입니다. 30페이지가 아니라 약 130페이지, 앞에 일이 빠졌네요. 130페이지 정도에서 저는 중도 포기했습니다. 호흡이 긴 에세이인데 이가 좀 정리를 잘 못했네요. 제가 이제 음성으로 전달한 내용을 얘가 받아서 클로드가 정리한 건데, 호흡이 긴 에세이예요. 한 편이 20페이지 정도 되니까 이야기가 꽤 들어있는데,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하나의 주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 어떤 사건, 할아버지, 할머니, 병원, 자기 질병, 자기 과거 얘기, 책 얘기, 있었던 사람들과의 얘기가 한 문단 또는 두세 문단 점프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가 왔다 갔다 나옵니다. 의도적이겠죠, 당연히. 소설처럼 이 얘기 저 얘기를 넘나든 구성으로 쓴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집중이 안 됐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지? 물론 글을 잘 쓰기 때문에 몰입 빠져드는데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지?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좋아하는 에세이 비율이 있어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 에피소드 이런 게 한 50% 되고, 이 사건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한 절반 정도, 이게 반대 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 정도 반반 섞인 글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작가는 문학, 이 소설가라 그런지 에피소드, 사건, 재밌는 이야기보다는 본인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 자기 상태에 대해서 서술하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취향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에피소드라고 부를 만한 분량이 좀 없었다. 이 책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쓴 글이 아니고, 위에서 24년 가을에서 25년까지 약 1년 정도에 걸쳐서 쓴 글이라고 이미 밝히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반대쪽에 다른 편의 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에세이가 있냐? 10년에 걸친 작가 생활을 돌아보면서 쓴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면에 본인이 꾸준히 투고했던 내용들을 몇 군데 뽑아내서 쓴 에세이면 시기가 되게 넓게 펼쳐지고 저자의 생각도 다양하게 들어가죠. 근데 이 책은 책을 의뢰받고 몇 달, 그러니까 약 1년 이내에 탈고한 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뭐냐면 매우 세밀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군요. 오늘은 병원에 갔다, 간호사를 만났다, 체열을 하는데 정맥이 잘 안 잡혔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가 약간 하루하루를 시간 단위로 써놓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년의 이야기를 한 책에 담았다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는 들어가기 좀 어렵겠죠. 좀 더 큰 사건의 맥락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얕다, 밀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챕터 표주작인 백지 앞에서는 소설가로서 겪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면 탐구, 어떤 마음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거. 취향의 문제지만 이 이야기, 나는 에세이를 쓰고 있지만 이건 남한테 들려준다, 이 방점이 여기에 찍혀 있는 글을 저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래야 읽는 맛이 생기고, 굳이 교조적이다, 교훈적이다라는 것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작가는 최소한 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고 있구나 라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최은영 작가의 이 에세이는 반대편에, 남이 이 글을 어떻게 읽느냐 보다는 내가 이 글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가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생략된 부분, 저자 본인은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이러한 감정이 들었는지, 어떤 풍파를 겪어 나오면서 내가 이런 반향을 겪고 있는지, 이 후자에 대한 이야기,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는 쭉 쓰는데 저 입장에선 모르죠. 이게 무슨 이야기였는지.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면 영화로 말하자면 친절하지 않다. 뭐 근데 그것 또한 어떤 문학에서는 당연히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죠. 제 취향이 아닐 뿐. 그래서 작가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읽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에피소드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지 라는 부분이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비어 있으니까요. 다른 독자들의 반응을 클로드가 검색했네요. 반응은 꽤 호의적인 편이다. 분노, 체념, 슬픔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 가라앉은 여과된 감정들이 섬세하게 담겨 있다. 이런 건 이제 뭐 소설가라서 당연히 뛰어나실 것 같고요. 지극히 내밀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읽는 이를 깊숙이 끌어당긴다. 독자 쪽에서는 비슷한 결의 반응도 보인다. 한 블로그의 리뷰는 작가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독자 본인은 상당 부분 가치 중립적이며 작가의 내면 이야기를 통해 다소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리감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책에 가치가 있었다. 기존 소설 독자라면 맞아. 저도 가장 느낀 거는 최은영님의 약간 팬덤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소설들을 꽤 오랫동안 읽어온 분이라면 이 작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궁금함이 있죠. 아주 사소한 감정이나 에피소드라도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이 소설은 이런 배경에서 이런 감정 상태에서 썼구나. 이분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얘기가 맞을 것 같고요. 저같이 이분의 소설 제가 보니까 쇼코의 미소 말고는 읽은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이분 개인적인 이야기, 본인의 내면 탐구에 대한 이야기까지 별로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봐줘야 되나? 좀 과한 표현이죠. 가장 안 좋은 에세이에 대한 가장 안 좋은 표현이 남의 일기를 보는 것 같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그것 또한 잘 쓰면 좋은 어떤 작품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친절한 면에서 독자에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앞에 생략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조금은 공감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제 취향과는 좀 반대편에 있는 에세이라서 130쪽 부분에서 중도 포기했다 라는 정보를 드립니다.